상복을 엄숙하게 갖추어 입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이자 죽은 사람에게 예를 갖춘다는 산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상복은 민족이나 문화, 지역에 따라 표현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은 검은색, 아시아 중심의 동양 문화권은 흰색으로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생과 사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안녕하세요, 두뇌질주입니다. 연말이면 각종 시상식이 열리면서 볼거리가 풍족해지죠. 시상식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드라마부터 영화, 가요계에 이르기까지 한 해 인기 있었던 여러 문화 콘텐츠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자 시청자와 연예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어요. 하지만 지난달 열린 SBS 연기대상 시상식은 조금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같은 날에 고 이성균 배우의 발인이 있어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참석 배우들은 대부분 화려한 드레스 대신 검은 의상을 입었고 수상 소감을 통해 애도와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몇몇 악플러가 검은색 드레스를 입지 않은 배우들을 비난하면서 논란이 됐어요. 특히 이성경 배우의 흰 드레스가 구설에 올랐는데 대부분의 누리꾼은 장례식이 아닌 시상식이다, 쓸데없는 거로 괜한 논란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죠. 이 와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띈 댓글이 있었는데 원래 상복은 흰색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오랜 기간 흰색이었던 상복이 어느 순간 검은색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검은색 상복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 상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인류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해 내면의 심리를 표현해왔어요. 내세, 천국, 극락, 지옥, 저승과 같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도 특정한 색과 짝지어 표현했죠. 하지만 동양과 서양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색채가 서로 달랐어요. 동양은 유교, 불교, 도교를 문화적 기반으로 삼아왔는데 유교와 도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삶과 죽음은 우주의 일부분이며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주 만물의 당연한 이치라는 점이었죠. 불교에서도 생과 사를 반복하는 윤회를 주장하면서 삶이 죽음의 바탕 위에 있으며 죽음이 삶의 바탕 위에 있다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가르쳐요. 이러한 동양의 사상에서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을 의미해요. 반면 서양의 죽음은 조금 달라요. 서양 역시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봤거든요. 서양에서 죽음은 물질적인 몸의 감옥으로부터 비물질적인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이며 몸을 벗어난 영혼은 우주의 창조자인 신 앞으로 나아가 지난 생에 관해 심판받고 천당이나 지옥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기독교적 믿음이 있었죠. 서양인들에게 죽음은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슬픔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상복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죽음을 순환으로 바라보았던 동양의 상복은 흰색으로 표현돼요. 고대부터 흰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색으로 생명과 부활을 의미했거든요. 흰색의 상징성은 동양뿐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표현되어 왔는데 이집트에서도 태양신과 관계 있는 신이나 부활을 관장하는 신의 옷은 흰색으로 표현했고 부활을 기원하면서 만든 미라에도 흰색 붕대를 둘렀죠. 반면 죽음을 육체적 생명의 끝이라고 바라보았던 서양의 상복은 죽음과 공포 그리고 슬픔을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표현되었어요. 고대 로마의 조문객들은 검은색 토가를 입었고 그리스의 조문객들도 검은색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피부가 하얀 사람이 죽으면 몸을 석탄 등으로 검게 칠하는 문화도 있었다고 해요. 서양에서 검은색은 성직자의 의복에도 사용되었는데 죽음이 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하죠. 요약하자면 동양은 흰색으로 생명의 연속성을 축하했고 서양은 검은색으로 육체의 소멸을 슬퍼한 거예요. 과거의 문화가 어떠했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상복은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19세기 이후 서구 문물의 유입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1897년 일본은 영조 황후의 장례식에서 유럽식 상복을 입도록 일본 전역에 공시했어요. 이 이후로 일본의 상복은 검은색으로 바뀌어 일본의 장례식 문화 안에 자리 잡아갔죠. 이러한 일본의 장례 문화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으로 유입되었는데 1934년 조선 총독부 왕국은 상내 간소화 정책을 반포하면서 상복에 검은 리본을 달게 했어요. 이때부터 검은색 옷이 장례에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왼쪽 흉부에 상장 또는 흰 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라고 명시된 가정의례준칙을 발표하면서 검은색 상복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상조회사의 등장도 검은색 상복이 우리 문화로 자리 잡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나라가 대가족 중심의 농업사회에서 핵가족 중심의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가장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관혼상제의 예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때 전문적인 상조회사가 등장해서 예법을 주관했죠. 전통적으로 상복은 장례가 끝나고 모두 불태웠는데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매번 상복을 불태우는 것이 불만이었죠. 그래서 보존, 오염이나 세탁의 편리성 측면에서 관리가 편한 검은색 상복을 제공해서 계속해서 재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흰색 상복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한 점을 안타깝게 여기며 전통 문화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등장했어요. 2020년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결식에서 삼성가 사람들이 하얀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로 구성된 흰 상복을 입으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상복을 만든 한복 디자이너는 서양 복식과 검정 기모노를 입는 일본 상복 영향으로 검정이 상복색으로 굳어졌지만 우리 전통 상복색은 흰색임을 알리고 싶어 흰 무명으로 만들었다라고 인터뷰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렸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장례식인 만큼 개인적으로 상복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검은색 상복과 흰색 상복 안에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함축된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상복 안에 담긴 여러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